안녕하세요. 저는 김해 사랑병원 정형외과에서 일하는 김지웅이라고 하고요. 다들 식사를 하셨죠, 그죠? 네. 오늘 좀 밥 먹고 졸리실 수 있는데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무릎이랑 어깨, 척추 관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 몸에 관절이 엄청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도 제가 왜 이 세 개를 골랐냐면 첫 번째로는 시간 문제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환자분들이 진료실에 오면 제일 많이 아파하시는 게 이 세 관절이거든요. 무릎이랑 어깨, 척추. 특히 이제 65세 이상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 세 가지 관절을 많이 아파하시고 그리고 또 제가 증상이 심한 순서대로 나열을 했는데 보통 무릎이 가장 많아요. 보면 무릎이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무릎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무릎 중에서도 이제 젊은 사람들은 무릎이 아픈 여러 가지 다양하게 원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무릎이 아프면은 거의 90% 이상이 퇴행성 관절염이에요. 퇴행성 관절염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네. 퇴행성 관절염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거냐면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럼 연골도 닳아요. 연골도 노화가 진행이 되고 약해지거든요. 그럼 여기 보시면 이 연골이 이제 닳으면서 이 연골 밑에 있는 뼈가 노출이 돼요. 뼈가 노출이 되니까 이 뼈끼리 이제 부딪히는 거죠. 걸을 때마다. 그러면서 통증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냥 무릎이 닳아가지고 염증이 생긴 질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저희 병원에서 이제 인공관절 수술할 때 사진인데 보면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 연골이 다 닳아있는 게 보이죠. 네. 이렇게 되는 게 무릎 관절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릎 관절염이 생각보다 진짜 흔하거든요. 네. 65세 어르신들 중에서 이제 진료실에서 무릎이 아파서 왔어요 하고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은 관절염이 없는 분들을 더 찾기가 힘들어요. 네. 그 정도로 굉장히 흔하고 그리고 이제 그냥 65세 성인 중에 증상이 없는 분들 무릎이 안 아픈 분들 포함해서 그냥 길 가다가 10명 중에 엑스레이 찍어보면 3명은 관절염이 있어. 그 정도로 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통계적으로 봤을 때 한 10% 정도는 이미 관절염이 많이 심해서 인공관절을 수술을 해야 될 정도로 심한 경우도 매우 많다. 혹시 여기 무릎 수술하시는 어르신 계세요? 계시죠? 네, 정말 흔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환자분들이 먼저 물어보세요. 아니 무릎 관절염은 어쨌든 간에 다 흔하고 사실은 팔다리가 아프다고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근데 요거를 치료 안 하고 그냥 약만 먹고 보면 안 됩니까? 이러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어르신들 중에 사실은 이런 팔다리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내과적인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죠? 당뇨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고지혈증도 있고 심근경색 앓으셨던 분들도 있을 거고 뇌졸중 있는 분들도 있을 건데 결국에는 그런 질환들이 다 잘 나으려면 유산소 운동이 병행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관절염을 방치하면은 무릎이 너무 아파서 유산소 운동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 것 때문에 나도 꼭 치료를 해야 되고 그리고 관절염을 방치하면 점점 진행이 되는 질환이거든요. 일단 못 걸으면 당연히 삶의 질 자체가 많이 떨어지겠죠. 이렇게 지금 여기 어르신분들은 건강하셔서 이렇게 복지관도 나오고 하시지만 너무 무릎이 아프면은 밖에 나가고 이런 일상생활 자체가 안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우리 몸의 혈액이라는 거는 안 움직이면 굳어요. 피딱지처럼 이렇게 혈액이 굳어버리거든. 근데 이제 혈액이 굳으면 뭐가 되냐면은 안에 피딱지가 생기잖아요. 활동량이 줄어서. 그러면 이게 우리 몸의 혈관을 타고 따라다니다가 심장에 있는 혈관을 막으면은 심근경색, 우리 심장마비 걸리신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이 혈딱지가 머리에 있는 혈관을 걸어서 머리를 막으면은 뇌졸중 들어보셨죠, 그죠? 팔다리 마비되고 이런 질환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방하려면은 이런 관절염에 대한 예방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좀 어르신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예방하려면 어떤 걸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제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려면 제가 진료실에 오신 환자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살 빼시라고. 근데 이 살 빼라는 거를 되게 가볍게 들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요 무릎 있잖아요, 무릎은 밑에 있잖아요, 다리에. 그러니까 우리 몸의 체중이 가장 부하를 많이 받는 관절 중 하나가 무릎이에요. 발목이랑 무릎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발목은 관절염이 잘 생기는 부위는 아니에요. 연골이 상대적으로 좀 불편해서 발목은 견디는데 무릎은 체중이 많이 나가면 그만큼 무릎에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경험상 보면은 이제 사실 요거를 뭐 살 빼는 게 쉽지는 않지만 환자분들을 진료실에서 보면은 체중만 많이 뺐는데도 무릎 통증이 좋아졌다 이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체중을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나는 근데 살이 안 쪘는데도 체중을 빼야 돼요? 이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무릎 관절염이 있으시다면은 저는 이제 남들보다 살을 좀 더 빼는 게 좋다고 말씀드려요. 어쨌든 간에 체중을 뺄수록 무릎에 부담이 덜하는데 일단 관절염이 있으면은 무릎이 많이 약해져 있거든요. 그러면은 남들보다도 체중을 더 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무릎에 좋은 규칙적인 운동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무릎을 이제 새로운 동작이랑 자세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피하시면 돼요. 제가 그거를 하나씩 좀 설명을 자세하게 드릴게요. 이제 이게 과학적으로 논문에 나와 있는데 체중이 1kg가 증가하면은 무릎에 부해지는 부하가 3kg가 증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좀 말이 이상하잖아요. 1kg가 증가했는데 왜 3kg가 증가하냐? 왜냐면 우리가 앉아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서서 걷고 이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체중보다도 더 많은 부담이 실려요. 그래서 실제로 체중을 5kg만 줄여도 관절염 환자분 중에 절반은 증상이 많이 좋아졌다, 무릎이 안 아프다 이렇게 호소한다고 해요. 그래서 체중을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체중을 조절하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식단 관리나 꾸준한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한데 저는 요새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요새는 워낙 의료가 많이 발달을 해서 정 스스로 체중 조절이 안 되면 다이어트 약들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어르신들께서 다이어트 약 먹는 거에 대해서 어쨌든 약 먹으면 좀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보면 요새는 워낙 약들이 다 잘 나와서 큰 부작용 없이도 이게 체중 조절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약들이 많이 있거든요. 약간의 속이 좀 더부룩하다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정 안 되면은 이런 약물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체중을 줄이시는 게 좋다.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사진을 가져왔는데 요 왼쪽에 뚱뚱한 환자 좀 보이시죠? 뚱뚱한 사람 있고 여기 날씬한 사람들 있잖아요. 뚱뚱하면 무릎에 그만큼 부담이 많이 되겠죠. 뚱뚱한데 요 뚱뚱한 몸을 다 버텨야 되잖아요, 무릎이. 근데 날씬한 사람은 요 조그만 몸만 버티면 되니까 무릎에 부담이 훨씬 덜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체중 조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바꿔 얘기하면은 무릎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살을 안 빼면은 어떤 치료를 해도 이게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는 못해요. 네. 수술을 해도 관절염이 심하면 수술을 하잖아요. 근데 체중이 많이 나가면은 이 인공관절이라는 수명이기 때문에 수명이 좀 빨리 달아요, 남들보다. 네. 그렇기 때문에라도 체중 조절은 그냥 형식적인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 정말로 중요하다. 체중 조절이 안 되면은 무릎 관절염은 치료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무릎에 좋은 운동은 어떤 게 있느냐? 근데 무릎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중의 부하를 받는 관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무릎에 좋은 운동은 무릎에 체중이 실리지 않으면서 근력을 강하게 할 수 있는 운동, 그런 게 무릎에 좋은 운동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무릎에 충격이 가잖아요. 근데 그 충격을 무릎 관절이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근육이랑 관절이랑 나눠서 가져가요. 그럼 같은 충격을 받아도 근육이 튼튼한 사람은 그만큼 관절에 부담이 덜 되겠죠. 근데 평소에 다리에 근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 충격이 오로지 다 무릎에 연골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릎에 체중이 실리지 않으면서 하체를 키울 수 있는 운동이 무릎에 좋은 운동이다. 어떤 게 있는지 볼게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 수영. 수영을 하면 물에 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만큼 체중이 안 실리겠죠, 무릎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무릎 안 좋으신 분들 보면은 수영을 꼭 권하는 편이에요. 물론 수영이라는 게 아무래도 접근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수영장도 가야 되고 그렇지만 그 수영을 하는 건 정말 좋다. 무릎에 정말 좋은 운동이다. 그중에 요새 아쿠아로빅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죠? 환자분들 중에 아쿠아로빅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확실히 이게 당연히 운동이라는 게 뭐 아쿠아로빅 한 이틀 했다고 무릎 통증이 없어지고 그런 건 아니지만 꾸준히 하면 확실히 좋아져요. 이게 한참 환자분들이 뭐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지만 살 빼라 이걸 뒷말로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확실히 달라요. 치료의 효과 자체가 다르고 두 번째로는 자전거. 제가 두 번째로 환자분들한테 많이 추천드리는 운동이 자전거거든요. 왜냐하면 자전거도 보시면 앉아서 하는 운동이에요. 앉아서 하기 때문에 무릎에 좀 부담이 안 되죠. 아무래도 서 있는 것보다는 무릎에 부담이 안 되는데 무릎에 그 체중이 부하를 안 받으니까 무릎에 부담이 안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다리를 움직이니까 무릎에 부담이 안 되면서 하체 근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운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걷기인데 걷기는 약간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걷기는 서서 하는 운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릎에 아무래도 체중이 실리기는 실려요. 그렇지만 하루에 한 20분 정도, 30분 정도 이렇게 아프지 않은 범위 내에서 운동을 하는 거는 무릎에는 좋은 운동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진료실에서 경험해 봤을 때 가장 효과적인 운동을 순서대로 나열한 거거든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사실 어르신들이 수영장에서 아쿠아로빅이나 이런 거 하실 수 있으면은 그런 거를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근데 이게 너무 뭐 수영장까지 가기도 번거롭고 수영복이 입는 게 좀 부끄럽다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 수영장을 안 가시냐고. 이제 뭐 남사시라고 부끄럽다 수영복 입는 거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좀 자전거를 타시는 게 좋고 여기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여자분도 이제 자전거가 아니라 얼마나 실내 자전거를 하고 있죠. 요새는 헬스장 가면은 다 실내 자전거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내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실내 자전거를 좀 꾸준히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도 이제 좀 제가 무릎에 좋은 운동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외에도 좀 어르신들이 좀 복잡한 운동은 따라 하시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인공관절을 하는 게 수술 결과가 훨씬 좋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은 인공관절을 한다.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은 비교적으로 60세 이상의 고령의 환자분들한테 시행하고 뭐 이런 체중 줄이고 운동하고 이런 거를 해봐도 효과가 없는 분들 아니면은 그냥 방치하다가 이미 치료할 시기를 놓치신 분들 그런 걸로 회복이 안 될 정도로 관절염이 심하신 분들은 인공관절 수술을 한다. 근데 요새는 기구가 워낙 잘 나오고 이제 의료 기술이 발달을 많이 해서 인공관절이 결과가 좋아요. 물론 수술하고 나면은 몇 달은 아플 수 있어요. 몇 달은 아프고 그럴 수 있는데 수술하고 나서 수술 전에는 엄청 많이 아팠는데 수술하고 나니까 하나도 안 아프다 이러신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결과가 좋으면 그냥 다 수술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인공관절이라는 게 수명이 있어요. 보통 잘 쓰시면 30년 이제 인공관절하고 안 아프다고 막 쓰시면은 20년이 지나면 인공관절도 다 있거든요. 수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젊은 사람한테는 인공관절 수술을 하진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면은 그냥 시간 지나면 대부분 일상생활 다 가능하고 운동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왔는데 저희 병 환자분이시거든요. 70대 여자 환자분이시고 20년 전부터 무릎 통증이 있었는데 그냥 방치를 하시고 체중 관리도 안 하시고 운동도 안 하시고 그냥 막 하신 거죠. 점점 통증이 너무 심하고 이제 관절도 이제 너무 변형이 심해지니까 폈다 완전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오셨어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정도가 되면 앞에 말씀드린 체중 조절이나 운동 이런 걸 해도 크게 의미 있는 치료가 되지가 않아요. 치료의 반응을 보이지가 않거든요. 이런 분들이 이게 저희 병 환자는 엑스레이 사진이거든요. 관절이 달아있는 거죠, 이렇게. 요거를 이렇게 인공관절 수술을 한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나서는 잘 걸어 다니시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아까 체중 조절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인공관절 수술도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결과가 좀 좋아요.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인공관절이 좀 빨리 닳기도 하고요. 통증도 좀 완전히 통증이 안 나아져요. 조금 통증이 어느 정도 수술을 해도 남아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수술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체중 조절하는 거는 무릎에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젊으신 분들 얘기해서 넘어갈게요. 그래서 50대 초반인 분들은 이런 운동을 이런 거를 좀 해보고 안 되면 결국은 하기도 한다 그런 거고. 그래서 아까랑 뭐 비슷한 얘기인데 60대 여자분이 이제 어릴 때 통증이랑 다리 모양 변화가 있고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관절염이 심하다. 평소 생활에 큰 지장이 있다. 그래서 이런 앞에서 말씀드린 주사 치료, 약물 치료하면서 좀 병행을 하면서 운동도 해보고 체중도 줄여봤는데 잘 되지 않는다. 이러면 이제 인공식 관절 수술을 하는 거고, 또 그리고 평소에 방치하다가 이미 치료 시기를 너무 놓쳤어. 무릎이 너무 안 좋아졌다. 이거는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술을 안 하시려면은 평소에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돼요. 평소 관리 잘 하는 게 중요하고, 수술을 하셨더라도 인공관절을 이제 완전 이제 오래 이제 건강하게 쓰시려면은 이런 운동들을 계속 해주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수술을 다 하는 건 아니죠. 네, 60대 이후지만 엑스레이상 정리한 관절염이니까 약간의 불편함 정도만 있으면은 체중 조절 잘 하시고, 조금 너무 아플 때는 소염제랑 진통제 같은 거 좀 챙겨 드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체중 잘 조절하는 거랑 제가 운동 말씀드린 거 있죠. 그거를 좀 꾸준히 하시고, 그리고 무릎에 안 좋은 자세 요거를 좀 피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연구를 많이 봐야 돼가지고 내시경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래저래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정리를 하자면은 일단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체중 조절. 체중을 안 줄이면은 어떤 치료를 해도 치료 반응이 안 좋다. 그래서 체중 조절하는 게 중요하고, 정 안 되면은 다이어트 약이나 이런 도움을 조금 보조적으로 받아보시는 것도 좋다. 약이라고 무조건 나쁜 게 아니다. 그리고 무릎에 나쁜 자세 아까 말씀드렸죠. 계단 오르내리는 거랑 등산하기, 달리기 이런 것들, 아니면 앉아서 하는 거 있잖아요. 쪼그리고 앉는 거라든지 다리 꼬기, 앞바다리 하기 이런 건 안 좋고, 어쨌든 간에 여기 좀 치료가 좀 호전이 있는지 정기적으로 의사를 만나서 검진을 해보시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이 치료 시기를 놓쳤는데 사실 수술 말고는 방법이 없는데 또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사실 너무 시기를 놓쳤으면은 차라리 그냥 수술하는 게 속편할 수도 있어요. 수술하고 나서 이제 안 아프게 생활하는 거. 수술하고 나서 이제 마찬가지로 수술을 해도 이렇게 관리를 해주셔야겠죠. 또 필요하면은 아플 때는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수술할 정도로 심해지기 전에 평소에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네, 이제 무릎 관절에 대한 내용이었고, 두 번째는 어깨거든요. 그래서 어깨도 아프신 분들 정말 많고, 이제 우리가 이제 고령화가 되고, 이제 요새는 연세 많으신 분들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계속 이제 같은 자세로 앉아 있고, 또 이제 어깨는 이제 나이가 들수록 운동도 많이 하다 보니까 빈도는 좀 느는 것 같아요. 빈도는 느는 것 같거든요. 대표적인 게 우리 50견이랑 회전근개파예요. 50견은 뭐냐면은 그냥 말 그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관절에 많이 굳은 거예요. 어깨 관절이 굳은 거예요. 원인이 뭐냐면 어깨가 굳어가지고 팔을 들어보세요 하면은 이렇게 안 들어지는데 아파서 못 드는 게 아니라 그냥 팔을 굳어가지고 팔이 안 올라가. 그래서 제가 이제 진료실에 내원하시는 이런 분들은 제가 억지로 팔을 올려보려고 해도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아파서 안 올라가는 게 아닌 거죠.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로 대표적인 게 이제 회전근개 힘줄 찢어지는 거. 여기 보시면은 이게 어깨 관절이고 이게 회전근개 힘줄이거든요. 요게 파열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50년대 제가 다른 것보다도 어깨 관절 같은 경우는 아프면 참지 말고 병원에 와 보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어깨는 치료 시기를 놓치면은 치료하기가 좀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깨 같은 경우는 증상이 경미해도 일단은 맨 처음에 병원에 와서 한번 검사를 한번 받아보는 게 좋다. 그거는 좀 설명을 좀 이따 드릴게요. 그래서 어깨 통증이 있을 경우에는 초기에 병원에 내원해서 초음파 검사해보면 회전근개가 파열이 있는지 없는지 요거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 파열이 있으면 어느 정도인지, 필요하면 MRI 검사를 초기에 꼭 한 번은 해보는 게 좋다. 그래서 50견이라는 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인이 뭐든 간에 어깨가 아프고 염증이 생기면 굳은 거. 통계적으로는 50대에 많이 생기는데 보면은 50대 환자분들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60대, 70대 이런 분들한테도 잘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50대는 수술할 필요 없어요. 스트레칭. 제일 중요한 게 스트레칭이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이 결국 치료예요. 50대 때문에 수술하자고 하는 병원은 가시면 안 돼요. 네. 50대는 수술로 치료하는 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사진인데 정상적인 어깨 관절인데 여기 어깨 여기까지가 어깨 관절이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어깨 관절막이 늘어나 있는데 이게 50대는 어깨가 쪼그라드니까 이게 어깨가 아주 쪼그라들어서 팔이 아예 안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50대의 증상은 이렇게 있는데 결국에는 간단하게 말하면 팔이 내 스스로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내가 못 움직여서 옆에 이제 와이프나 남편한테 보고 내 팔이 부드러워 그래도 안 들려요. 이게 50견이거든요. 또 어깨 통증의 특징이 이건 50견만의 특징은 아니고 회전근도 마찬가지인데 밤에 통증이 심해서 깨요. 밤에 더 아프다는 분들이 많아요. 누워서 자면 아픈 쪽으로 누워서 자면 많이 아프다. 근데 50견이라는 거는 회전근개가 힘줄이 터진 게 아니기 때문에 팔에 힘이 안 들어가고 그런 거는 없어.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사실 좀 겹쳐 있는 경우가 많아서 증상만으로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병원에서 초기에 검사를 한번 받아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50견을 부르는 습관이 이런 스마트폰 사용하는 거, 스마트폰을 당연히 저도 많이 쓰는데 한 자세로 안 움직이고 안에 앉아가지고 스마트폰만 쓰시는 거, 그리고 이제 무겁게 물건 들거나 반복되게 어깨 사용. 근데 50견은 사실은 원인 불명의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좀 당뇨 있는 분들 많죠, 그죠? 당뇨 있는 분들이 50견의 발생률이 높아요. 정도 있고. 그래서 50견의 핵심 치료는 뭐냐면은 스트레칭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근데 제가 아까 정형외과 운동은 아프게 하면 안 된다 했잖아요. 근데 50견의 어깨가 굳은 거기 때문에 스트레칭을 아프게 해야지 효과가 있어요. 그냥 내가 예를 들어서 팔을 요만큼 올려놓으면 계속 더 올리면 아파. 그럼 요까지만 스트레칭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플 정도 관절을 찢어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어깨라는 거는 어깨 관절이 굳은 거예요. 딱딱하게 굳은 거기 때문에 핵심 치료는 요걸로 스트레칭을 해가지고 굳은 관절을 찢어주는 거예요. 그게 치료거든요. 당연히 스트레칭하면 아프겠죠. 근데 전 참고하라고 말씀드려요. 그렇게 안 하면 치료가 안 되거든요. 근데 너무 아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프니까 진통제나 아니면 필요한 어깨 주사를 좀 맞으면서 통증 조절을 하면서까지 이제 스트레칭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냥 가볍게 내가 할 수 있는 거면 요만큼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아무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동영상인데 잠시만요. 제가 슬라이드를 좀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영상이 안 들어가서 풀어서 좀 할게요. 다들 졸리실 건데 한번 영상 보면서 좀 따라해볼게요. 흔히 50견을 경험해본 사람들은 초기에 엄청난 통증이, 그 다음엔 운동법, 어깨 관절을 여기서 지금 여기서 따라해주는 건 아니에요. 가볍게 아령을 흔들어 어깨 관절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이렇게 누워가지고 팔을 좀 돌려. 어깨를 뒤쪽으로 모아주면서 가슴을 앞으로 내밀어 견갑골을 풀어줍니다. 그 다음 이렇게 여기 팔을 붙여서 누르기 이런 스트레칭 하는데 중요한 건 이걸 아프게 해야 돼요. 아파야지 스트레칭이 효과가 있어요. 50견은. 벽에 모서리에 어깨를 두고 목을 앞으로 밀어 부러진 견갑골을 펴주는 방법도 좋습니다. 역시 견갑골 스트레칭인데요. 벽에 등과 팔을 대고 양팔을 쭉 뻗어줍니다. 지금 여기서 이분은 젊으니까 당연히 잘 되겠죠. 근데 아마 어르신분들이 그렇게 안 올라가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반대쪽으로 들어 올리셔야지 스트레칭에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어깨의 굽은 관절이 풀린다. 앞이나 뒤로 팔이 올라가지 않는 경우
몸을 이용해 밀어주거나 증상이 있는 팔을 잡고 등 뒤로 끌어올려줍니다. 혹은 수건의 도움을 받아 천천히 위로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합니다. 저는 이게 보면서 이게 되게 생각보다 효과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수건 가지고 요거 수건 뭐 집에 있는 거 쓰시면 되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양쪽을 앞을 정도로 세게 당겨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효과가 있어요. 오십견 스트레칭은 생활하는 중간중간 자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제가 뭐 아까 무릎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알려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뭐 한 번 보고 다 이게 지금 외우실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요새 워낙 혹시 스마트폰 안 쓰시는 어르신 분들 안 계시죠? 다 쓰시죠? 유튜브에 50년 스트레칭 치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알려드리는 거고 이런 운동들을 그 유튜브에 잘 나오니까 좀 찾아서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차피 저도 이게 처음부터 알 수가 없거든요, 이거를. 네. 그래서 유튜브 보고 유튜브에 많으니까 자료도 보고 보면서 열심히 좀 따라해주세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제가 진료실에서 스트레칭 같은 거 열심히 하라고 말씀드리면은 그냥 대충 깔짝깔짝 하고 오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플 정도로 해야 된다. 이게 다른 정형외과 운동이랑 차이죠. 그래서 아프게 스트레칭 여러 가지가 있죠. 제가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뭐 이렇게 팔을 이렇게 들어 스트레칭을 하면은 내가 여기까지는 아파요. 내가 여기까지는 아파서 못 들겠어. 그럼 반대쪽 팔을 지그시 눌러가지고 더 들어.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관절 부분 거기가 더 넓게 하시나요? 그러니까 스트레칭은 근력 운동은 아프게 하면 안 되는데 스트레칭은 아프게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프게 운동을 하셔라. 그래서 이제 이게 습관화해서 그냥 얼만큼 해야 되냐 그런 거 없이 그냥 수시로 해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오해들도 많거든요. 50견은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낫는 병이다. 근데 이거는 반응하고 반응이 틀려요. 시간이 지나면 통증은 좋아지거든요. 통증은 좋아지는데 굳은 거는 돌아오지 않아요. 스트레칭을 안 하면. 스트레칭을 안 하면은 영구적으로 이게 어깨가 더 이상 안 올라가는 그런 장애가 남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야 되고 자연이 낫더라도 스트레칭을 하고 관절 운동 범위를 넓혀야지 빨리빨리 돌아온다. 빨리 증상이 좋아진다. 그리고 운동 전에는 따뜻하게 어깨를 찜질해 주시는 게 좋고요. 스트레칭을 하고 나면은 막 어깨 열도 나고 좀 그럴 거예요. 그때는 차가운 걸로 냉찜질해 주시는 게 좋다. 그리고 내가 이제 완전히 어깨가 다 돌아왔다. 그래도 그걸 습관해서 마주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은 우리 어깨 충돌 증후군, 회전근개 파열. 제가 이거를 같이 넣었는데 여기 엄밀히 말하면은 그 같은 질환에서 연장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충돌 증후군이 심해지면은 충돌 증후군이 심해지고 그거를 방치하면은 회전근개 파열이 온다. 그래서 충돌 증후군은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어깨가 정상적인 어깨인데 팔을 들면은 경복이라는 어깨에 뼈가 있거든요. 밑에 회전근개 힘줄이고 힘줄을 계속 누르는 거예요. 그럼 그 어깨 팔을 들 때마다 찝히니까 염증이 생기겠죠. 그게 충돌 증후군이다. 그래서 이게 진행이 되면 회전근개가 찢어지는데 이게 정상적인 회전근개라고 하면은 이렇게 부분 파열, 부분적으로 조금만 찢어진 경우가 있고 전층 파열, 완전히 파열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파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가 운동을 좀 알려드릴 건데 이런 운동을 해서 치료가 되고요. 근데 사실 이게 완전히 힘줄이라는 거는 근육이랑 달라요. 근육은 끊어지면은 시간 지나면 다 붙거든요. 근육을 찢어졌다 굳이 수술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회전근개의 힘줄은 가만히 둔다고 알아서 붙는 조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파열되면 그때는 내시경 수술을 하는 수밖에 사실 없어요. 네. 그렇고 이제 이 회전근개 파열 특징이 뭐냐면은 증상이랑 파열 정도가 비례하지가 않아요. 나는 회전근개 파열이 있는데 별로 안 아프다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꼭 그냥 증상으로 판단하지 말고 병원에 꼭 내원하셔야 된다. 근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안 아프면 그럼 그냥 그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은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거는 점점 진행을 하거든요. 네. 완전히 파열되면 점점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증상이 별로 없어서 파열됐지만 증상이 없고 그냥 큰 뭐 치료 없이 지내다가 나중에 이 파열이 점점 진행이 돼서 안쪽으로 힘줄이 말려 들어가요. 이렇게 회전근개 여기다 파열이 되면 시간 제한이 안으로 말려 들어가거든요. 그럼 완전히 말려 들어가면 그때는 수술 자체가 어렵고 우리 내시경 수술 하잖아요. 내시경 수술로는 치료가 안 돼요. 그때는 인공관절을 해야 돼요. 보시면은 이게 거의 어깨 통증이 별로 없어서 그냥 어떤 지켜봤던 적이 어느 날 팔이 안 들어진대. 갑자기 어느 날 앞으로 지났는데 어깨가 안 움직인대. 내가 스스로 들려고 해도 안 된대. 근데 오십견이랑 다른 거는 남이 들어주면 또 팔이 들려. 근데 내가 들려고 하면 안 들려. 이게 끊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 하얗게 파열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같은 환자분인데 처음에 이제 부분적으로 파열되고 이걸 방치하면은 이렇게 완전히 끊어졌어요. 얘가. 근데 아직 아프게 붙어는 있어. 근데 이게 시간이 점점 안으로 말려 들어가거든요. 그럼 요 단계에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요거를 방치했다 이렇게 되면은 수술하면 어렵고 수술 결과가 안 좋아요. 수술을 해도 다시 파열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요 단계에 와서 수술을 하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꼭 병원에 한 번은 내원하셔서 어깨가 안 좋으면은 검사를 받아보셔야 된다. 그래서 파열이 있다고 다 수술하는 건 아니고 부분적인 이제 염증이나 부분파열 같은 경우는 그냥 아까 말씀드린 그런 스트레칭 같은 거 꾸준히 하시고 아플 때 조금 약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조금 더 근력 강화 동안 알려드릴 건데 그런 거를 꾸준히 하면은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이거 동영상인데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 집에 어르신들 어깨 안 좋으신 분들은 밴드가 있거든요. 밴드를 꼭 하나 사시면 좋아요. 네. 밴드를 하나 사시면 좋은데 제가 아까 스트레칭은 아프게 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근력 운동은 아프게 하면 안 돼요. 아프면 멈춰야 돼요. 아프면은 그 전으로 강도를 줄이고 운동을 하셔야 되고요. 간단하니까 볼게요. 이거. 밴드를 사셔서 오른쪽처럼 운동을 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네. 맞죠. 근데 이 차이가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그냥 간단하게 그 밴드를 사가지고, 근데 오른쪽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은, 요 땡길 때, 요 팔이랑 그냥 묶어야 돼요. 그 상태에서 이거를 땡긴다고 해서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딱 붙인 상태에서 운동 간단하잖아요, 그죠? 요거 밴드 어깨 안 좋으신 분들은 밴드 사서 한번 운동을 좀 해보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근력 운동을 하는 게 좋다. 본인 다리 분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력 운동은 아프게 하면 안 된다. 스트레칭은 아프게 해도 되는데 근력 운동은 아프면 쉬어요. 그래서 이게 완전 파열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파열된 회전근개를 이렇게 뼈에 붙여주는 수술을 하거든요. 근데 요거를 방치하고 있으면은 회전근개 안으로 너무 말려 들어가. 그러면은 요 간단한 수술을 못해. 그러면 이런 수술을 인공관절 수술인데 어깨 인공관절 수술은 무릎 인공관절 수술보다 훨씬 수술이 어렵고 결과가 안 좋아요. 무릎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큰 수술을 안 할 거면은 그 전에 미리 관리를 해야 되고 어깨 통증이 내가 심하지 않아도 병원에 정기적으로 검진을 꼭 해보시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들어가는데 간단하게 석회 힘줄염이 있거든요. 석회 힘줄염은 어깨 회전근개가 찢어진 건 아닌데 안에 석회가 낀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스트레칭이 제일 중요해요. 어깨는 스트레칭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스트레칭이 하는 게 중요하고 수술을 할 필요는 없는 질환이에요. 수술을 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일단은 근데 요거는 통증이 엄청 심해. 당장은 아무리 약을 먹어도
사실 스트레칭은 형식적으로 스트레칭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뭐 주사 치료 같은 도움을 받아가지고 통증을 먼저 잡고 통증이 잡히고 나면은 스트레칭을 하면서 관리만 하시면 된다. 네. 그래서 어깨에서 중요한 이제 것들이 뭐냐면은 바른 자세 유지하는 거, 또 한 자세를 오래 유지하는 게 안 좋아요. 그리고 어르신들 운전하시죠, 그죠? 운전할 때 우리가 이렇게 운전대를 잡잖아요. 이렇게 하는 식으로 습관이 들이세요. 어깨를 위로 올리면은 여기 어깨, 아까 어깨 충돌 좀 보여드렸잖아요. 힘줄이 뼈에 붙이거든요. 그럼 운전하실 때도 이렇게 운전하는 습관이 들이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런 거를 하고 제가 아까 한 자세를 오래 유지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자세를 오래 유지해야 되는 일을 하시는 분들 같으시면 일하다가 한 10분, 20분 정도 꼭 스트레칭을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어깨는 스트레칭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튜브 보면서 여러분 복습을 해보세요. 워낙 이제 유튜브에 좋은 영상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맨손 체조랑 스트레칭 위주로 하고 통증이 있으면 근력 운동은 하시면 안 돼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밴드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근력 운동인데 그거는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고 가급적이면 통증이 있을 때는 안 하고 통증이 좀 잡히고 나서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저는 이제 어깨가 안 좋으신 분들은 이제 수영 권해드리는데 마찬가지로 근데 어깨 같은 경우는 아쿠아로빅보다는 그냥 우리 뭐 일반적인 수영 있잖아요. 이런 거 하시면 되는데 사실 저병이나 배영은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정형외과 교수님도 누구는 뭐 해도 된다, 누구는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평형이나 자유형 이런 거 위주로 하시면 되고 또 필라테스 어르신들 필라테스 하시는 분 있어요? 있어요? 네, 필라테스도 좋은 것 같아요. 필라테스 이런 거 하고 어쨌든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어깨 스트레칭을 생활하고 치료식이 안 놓치게 정기적으로 병원 검진을 받는 게 좋다. 그래, 척추인데 좀 시간이 좀 될지가 몰라서 일단은 척추를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조금 빨리 넘어갈 건데요. 먼저 목 안 좋으신 분들 많죠? 네, 근데 보면은 이제 뭐 근막 보통 증후군, 뭐 디스크 협착증 다 결국에는 치료는 비슷하거든요. 이수술적인 치료는 비슷한데 중요한 거는 자세를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요게 근막 동통 증후군이 있는데 요거를 제대로 이제 치료를 안 하면 뭐 디스크나 협착증으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고 근막 동통 증후군은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세가 안 좋아서 어깨 근육이 뭉치는 거야. 우리 막 어깨 기성법이나 뭐 이런 게 많이 아프잖아요. 네. 요거를 근막 동통 증후군, 혼자 뭐 거북목 다양하게 부르는데 요거는 꼭 엑스레이 안 찍어봐도 진단이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옆에서 배우자로 사진을 찍어달라고 해봐. 자기가 이제 집에 있을 때. 그럼 요런 자세가 있으면 요게 있는 거고요. 거북목이 있는 거고. 그래서 치료는 간단해요. 다른 관절보다 간단해요. 항상 자세를 바르게 유지하는 게 치료예요. 별거 안 한 것 같은데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사진을 가져왔는데 이렇게 바르게 있는 사람이 있고 목을 숙이고 있는 사람인데 목을 숙일수록 이제 목을 딱 바르게 하는 분들은 목에 가해지는 디스크에 가해지는 부하가 5kg 정도밖에 안 돼. 근데 목을 이렇게 60도로 많이 숙이면은 목이 27kg가 부하가 증가한다고 하죠. 그래서 목을 숙이는 게 정말 안 좋고 현대인들은 스마트폰을 많이 보기 때문에 이런 분들 정말 많아요. 목이 아프고 여기가 뭉치고 이런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자세를 항상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거잖아요. 이 자세를 의식적으로 유지하려고 하시고요. 근데 이게 보면 저도 알거든요. 이게 이렇게 자세를 하라고 해서 내가 계속 의식하고 살 수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와이프나 아니면 남편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을 때마다 얘기를 좀 해달라고. 목이 아프신 분들.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서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어제 여보 어깨가 또 목이 또 굽었어. 이렇게. 그럼 다시 또 자세 유지하고. 요거를 습관에 들이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요거를 제대로 안 하면 결국 목에 협착증으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디스크나 협착증이 생기면 이제 팔까지도 저릴 거예요. 팔도 저리고 심하면은
팔에 힘도 빠지고 그 다음에 감각이 없어져. 팔에 감각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면은 항상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제일 핵심은 뭐냐, 목을 굽히는 거를 최대한 줄이는 게 좋아요. 당연히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약물 치료나 주사법 이런 거를 너무 아프면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자세 교정을 안 하면 치료가 안 돼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스마트폰을 보더라도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목을 핀 상태에서 팔을 좀 들여보세요. 살짝 그런 식으로 스마트폰의 습관을 좀 들여보세요. 네. 그리고 이제 주무실 때는 목이 안 좋으신 분들은 베개를 낮은 걸 사용하면은 목이 안 굽혀지고 안 펴지겠죠. 그래서 주무실 때 목이 아프신 분들은 낮은 베개를 좀 써보세요. 물론 처음에는 이게 익숙치 않아서 낮은 베개 쓰는 게 더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낮은 베개를 쓰는 게 훨씬 좋다. 마지막으로 제가 동영상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그냥 제가 따라 보여드릴게요. 목을 다 뒤로 젖혀보세요. 뒤로 이렇게. 목 뒤로 젖혀. 목 뒤로 해볼까요? 이렇게. 저 보이세요? 저 목. 네. 이런 식으로. 이거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목은 간단하거든요. 이렇게 이 나이트를 모은 상태에서 목 뒤로 젖히는 스트레칭을 생활해 주시면 돼요. 네. 그렇게만 해도 다 좋아지거든요.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그걸 안 해서 문제지. 근데 요거는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다른 운동은 좀 어려울 수 있어도 요거는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냥 수시로 해주세요. 목 뒤로 젖히는 거. 그리고 왜냐면은 사실 목은 다른 관절보다 수술이 좀 위험해요. 그래서 수술을 저희가 별로 권하지는 않거든요. 우리 팔다리 수술하는 거는 수술해도 크게 위험하지 않은데 목은 수술이 좀 위험해. 까딱하면은 팔다리 마비가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고 스트레칭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목은 근력 운동도 아니고 스트레칭만 하면 돼. 핵심은 목을 앞으로 숙이는 자세를 피하고 목을 항상 뒤로 젖히는 거, 이 스트레칭을 많이 한다. 수시로 한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런데 디스크 일단 시간이 좀 넘어갈게요. 디스크는 사실은 어렸을 때 나 디스크 진단 병마다 좀 말이 다르죠. 어디는 나 디스크 생겼다고, 어디는 협착증이라고 말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디스크는 엄밀히 말하면은 디스크라는 질환은 젊은 사람한테 생기는 거고요. 여기 이게 우리 허리뼈인데 노란색이 신경이거든요. 그 뼈 사이에 이런 디스크가 있어.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물리는 거를 디스크라고 하고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은 이런 건 젊은 사람들이고 나이 드신 분들은 같이 물려요. 양쪽에서 여기서 뒤에 튀어나와서 디스크도 뒤로 튀어나와서 물리고 뒤쪽에서도 이제 우리 인대랑 황색 인대라는 인대가 있는데 그게 나이가 지나면 두꺼워지거든요. 꾹꾹 불어서 여기로 같이 양쪽에서 누르는 거야. 그것 때문에 생기는 게 협착증인데 사실 협착증이라는 용어가 생소하다 보니까 의사들이 그냥 이거를 환자분한테 이해하기 쉽게 디스크라는 말을 워낙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디스크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디스크는 협착증 어르신들이 허리 아플 때 협착증은 허리도 아프고 이제 허리에서 다리로 가는 신경을 물리니까 다리가 저리기도 하고 힘도 빠지기도 하는데 특징적으로 좀 걷다 보면 힘들어서 못 걸어. 좀 쉬어줘야 돼. 네. 그래서 이것도 요 진단은 CT랑 MRI로 진단을 하는데 요거는 어떤 게 중요하냐면은 자세. 항상 사실 오래 앉아 있는데 허리 너무 안 좋아. 그래서 앉아 있으면은 주기적으로 일어나서 요거 배 내밀고 이런 스트레칭을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네, 이런 스트레칭 같은 거 해주시고 근데 또 너무 허리는 목이랑 다르게 너무 젖히는 건 좋지 않아요. 그냥 편안한 정도로 가볍게 이렇게 젖히는 스트레칭 같은 거 해주시고요. 그리고 허리에는 제일 좋은 운동이 걷는 운동이에요. 걷는 운동. 걷는 운동이 제일 좋고 숙여야 될 때 있잖아요. 우리가 일상생활 때 숙일 때도 이렇게 허리를 숙여서 물건 드는 거 이런 거 하시면 이런 게 허리에 제일 나쁜 운동이거든요. 갑자기 허리 아파서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뭔 일 있었냐 물어보면 뭐 쪼그려 앉아서 이렇게 뭐 머리 감다 이런 식으로 해서 머리 감다가 아니면 무거운 거 들다가 끝냈다 이런 분들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항상 무거운 걸 들어야 될 때는 이런 식으로 든다 생각을 해주시고요. 앉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허리 꼬부정하게 하는 게 아니라 다리를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요거를 습관에 들이셔야 된다. 또 제가 자주 오래 앉아있는 게 안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앉아있으면 중간중간에 별일 없어 일어나서 조금 기지개도 켜고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오래 앉아있는 게 허리에 진짜 안 좋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협착증은 너무 피면은 디스크랑 달라요. 디스크랑 약간 차이점이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랑 디스크는 딱 허리를 완전히 이렇게 젖히는 거, 완전히 들어서시는 신전 운동을 많이 하라고 말씀드리는데 협착증 같은 경우 너무 신전하면은 오히려 안 좋거든요. 이게 좀 애매할 수 있는데 본인이 협착증은 좀 특징이 살짝 숙이면 조금 더 편하다고 해요. 환자분들이 허리를 너무 완전히 뒤로 젖힌 것보다는 살짝은 숙이면 그게 편하다고 하시거든요. 어쨌든 그 상태에서 걷는 운동을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걷는 운동을 많이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예외를 하나 말씀드렸잖아요. 정형외과 운동은 아프지 않게 하는 거다. 근데 유일하게 두 가지가 뭐냐면은 어깨에서 스트레칭 하는 거랑 그 다음에 걷는 운동. 협착증 있는 분들 아까 증상이 오래 걸으면 아프다 했잖아요. 근데 그래도 좀 걷는 운동을 하셔야 돼요. 필요하면은 이제 약이랑 아니면은 허리 주사 치료 이런 거 도움을 받으면서라도 걷는 운동은 좀 꾸준히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네. 걷는 운동이 허리는 제일 좋은 운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계속 꾸준히 걷는 운동을 해주셔야 된다. 아파도 걸어야 된다. 아파하면 좀 약 먹고 신경주사 이런 거 맞고 그러면서라도 걷는 운동을 꾸준히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어쨌든 허리도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허리도 체중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체중 관리도 꾸준히 해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제가 강의가 좀 하도 준비하다 보니까 길어졌는데 오늘 여기까지고요. 제가 또 다음에 기회 있으면 어느 시간에 또 여러 가지 알려드릴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